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월 29일 돈이 빛나는 밤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증시가 장 초반에 조금 밀리다가 다시 강한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이런 상승 배경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해주실 성투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다른 분이신 것 같아요. 네, 감기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목감기도 네, 걸려가지고. 어제 돈 빛나 좀 결석을 했는데 네. 오늘 약을 먹고 좀 낫긴 했는데 굉장히 독하네요. 이 청취하시는 분들이 걱정이 너무 많으셨어요. 네네네. 아유, 네, 감사합니다. 네. 다행히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까지 목 상태가 그렇게 썩 좋지는 않네요. 네, 그럼 지금 뭐 100일기로 들으러 가신 분도 계시고, 네. 네네. 이걸 어떻게 갚으시려고. 빨리 나야 되겠네요. 아유, 네, 큰일 났네. 빨리 캐치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네네. 자, 장이 연일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오늘 장 초반에 조금 밀리는 감이 좀 있었어요. 예, 맞아요, 삼성전자도 좀 빠지는 느낌이 좀 있었고, 드디어 이제 좀 차익 매물이 좀 나오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연일 계속해서 외국인들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단 말이죠. 네, 맞습니다. 이게 외국인들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왜 들어오냐 이런 질문을 좀 가질 수도 있는 부분인데 네네. 외국인들 매수가 들어가는 그 느낌 자체는 일단 이머징 마켓 쪽으로 자금이 들어온다. 네네. 그거는 우리가 돈빛나에서 계속 얘기를 해드렸던 네. 부분이고요. 오늘 같은 날도 주가가 좀 밀릴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외국인들 매수가 훅 들어오면서 네네. 기관들 물량 다 받아먹었죠. 그러면서 주가를 이제 위로 이렇게 밀어 올려주는 그런 형태의 네네. 모습으로 플러스 마감을 시켰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수가 계속 들어오는 동안에는 주가가 사실은 밀리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게 기관 매수가 계속 들어올 때 주가가 뭐 더 지하실 파고 내려가지도 못하는 것처럼 네네네. 이게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올 때는 주가가 상승 드라이브 걸려있는 시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가 연결될 때 외국인 매수가 계속 들어온다? 그러면 이 추세가 꺾기가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네. 지금은 외국인 매매 동향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결정될 수 있는 그런 구간이고 네네. 아마도 해외 쪽에서 뉴스들이 이제 계속 나올 텐데 네. 뭐 그런 부분들의 외국인들의 움직임들이 또 단기 차익으로 들어갈 것이냐 아니냐 뭐 그런 부분들이 연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네. 생각이 좀 되고 있네요. 네. 그렇군요. 당분간은 아마 매수세가 계속 진행이 된다면은 조금 더 네, 주가의 상승 탄력을 더 붙여서 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네. 이머징 마켓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우리나라가 또 블룸버그 혁신지수 또 6년 연속 1위인가요? 그죠. 네. 1위를 했죠. 네, 거기에 또 다른 또 다른 수혜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렇게 보면 어떻게 보면은 지수 상승에 대한 그런 것들이 대형주 위주로 좀 나타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에서도 보니까 거래소에서 종목을 네. 추천한다 뭐 이런 얘기가 또 나오고 있더라고요. 와, 이거 진짜 재밌는 얘기예요. 네네. 그 증권거래소가 종목을 추천한다. 이게 지금 이런 사례는 없지 않습니까? 다른 나라에? 뭐 네네. 본 적이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우리 한국거래소가 도전을 한다고 네네네. 이야기 들어서 지금 상당히 좀 걱정 반, 네, 우려가 좀 되기도 하고 뭐 그런 상황입니다. 이게 뭐 네, 네. 이게 지금 쓰여 있는 글씨가 이렇게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네네네. 한국 거래소가 도전을 하고 있다. 주식 거래가 활발해지면 거래소의 수익도 늘어날 것이다. 네네. 물론 투자 책임은 투자자의 몫이다. 뭐 이거 당연한 얘기겠죠. 결국은 근데 이제 투자자의 몫이네요. 네. 거래소가 이제 종목들 좀 추천하는 이유는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네네. 거래소가 여러 가지 분석 도구를 통해서 분석을 하고 괜찮은 종목들 좀 찾았다. 네네네. 이런 종목들을 한번 투자해봐라. 그랬을 네. 때 사람들이 거기에 수긍을 하고 괜찮네 생각하고 들어간다라면 이런 부분에서는 그 거래가 활발해지고 좀 네네. 흐름이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네네.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 종목들이 보면은 좀 대형주 위주로만 좀 포진이 되어 있어서 네. 과연 개인 투자자들께 쉽게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 중에서 몇 외인들이 종목을 많이 좀 좋아하는 종목들이 네. 있네요. 네. 이 중에서 몇 종목을 좀 살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한국전력 같은 거 좀 먼저 좀 살펴보면 어떨까요? 한국전력, 네. 한번 보죠.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잠재력 지표라고 해서 거래소가 추천 5위로 올려놓은 종목입니다. 네. 그리고 이제 외국인들이 굉장히 매수를 좋아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외국인들이 매수를 계속 해주고 있는 상태에서는요, 이런 그 공기업 관련한 성격을 띈 종목들은 일단 흐름 자체가 좋아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마도 이제 부자파 주식학교에서도 지난 10월에 저점 찍을 때 이런 거 네네. 불쌍하니까 사줘라. 이런 그렇죠. 말씀을 네. 좀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맞습니다. 네, 불쌍한 거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불쌍했죠, 얘가. 네네네. 진짜 많이 불쌍했어요. 네. 한국전력 이거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까지도 들 정도였으니까. 근데 네네. 그렇게 불쌍한 자리에서 이제 밥도 주고 재워도 주고 먹여도 주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얘가 네. 쑥쑥 큰 거예요. 네네. 근데 쑥쑥 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계속 올라가다 보면은 주가라는 것이 또 부담감을 좀 느끼거든요. 지금은 살짝 조정이 들어간 구간. 네. 근데 지난번에 제가 진단을 한번 드렸던 것 같은데 32,000원 구간 지지선 계속 나온다고 그랬죠. 네네네. 그러니까 요 구간의 지지가 나오는 형태고 지금 형태 모습 보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제 눌림목 형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어서 제가 보기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거래소가 좀 잘 찍지 않았나. 네. 네, 요 생각까지 좀 해봅니다. 그래서 찍기를 잘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뭐 매수근도 그렇게 나쁘지 않아 보이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지금 자리는 뭐 계속 보유하시거나 흐름을 좀 더 지켜보셔도 되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드네요. 네네. 네. 그럼 다른 종목들도 있긴 있는데요. 어떤 네네. 현대차를 한번 볼까요? 현대차요. 네. 현대차는 또 외국인이 이거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안 좋아하긴 이것도. 하는데 네, 네. 증권거래소에서 올려놨네요. 네, 등치는 근래- 큰데 네. 네. 외국인들이 별로 안 좋아하고 대신에 기관들이 또 이 물량을 좀 받아주는 성격이 좀 있습니다. 네네. 근래 그리고 13만 원 아마- 저항대까지 왔어요. 네네. 아무래도 이 부분은 그 뉴스가 좀 많이 나왔잖아요. 뭐 수소차라든지 자동차 부품 좀 해가지고 뉴스가 최근에 많이 나오다 보니까 외국인들은 매도를 하고 개인 투자자들이 그 물량을 좀 받는 것이 아닌가. 네. 예, 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네. 테마가 약간 붙었잖아요. 네. 좋다는 얘기 수소 테마가 붙으니까. 붙었으니까. 네, 약간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것 같고 네. 거래소 쪽에서는 지금 7위권에 추천을 들어가 있는 모습인데 네네. 사실 흐름 자체는 나쁘지 않아 보여요. 근래 또 저점 상승률 통과하고, 좋았거죠. 네. 저점 통과하고 지지선도 잘 만들어 놨기 때문에 지금 뭐 12만 원대 중반에서 충분히 지지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고 네. 다만 이제 개인들이 많이 들어가고 외국인들이 여기서 던져버렸다는 것은 사실 또 받아줄 만한 어떤 흐름이 없을 수 있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단기적으로 변동성은 좀 보일 수 있겠죠. 또는 지루하게 횡보하거나 이런 모습이 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 13만 원, 12만 원 요 사이 구간에서 조금 지루한 흐름, 지루한 변동성은 보일 수 있겠다. 요 정도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네네. 뭐 굳이 매도하시거나 뭐 그럴 필요는 없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드네요. 네. 네. 근래 이제 11월 달에 저점 구간을 마치고 여러 가지 호재로 인해서 강하게 상승했다가 네. 지금 딱 저항권 때 와서 좀 이렇게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포스코 한번 볼까요? 포스코. 팔이 포스코는 올라왔네요. 네, 8등이네요. 네네. 네. 이 철강주 대표적인 종목이죠. 네네. 근데 철강주는 지금 우리가 조금 저는 관심을 가져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뭐 느낌 자체가 조금 지루한 모습이긴 한데 중국이 경기 부양에 나선단 말이에요. 그렇죠. 중국이 경기 부양을 나서면서 뭐 이 통화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은행 지준율을 높인다든지 낮춘다든지 낮추죠, 또는 네. 뭐 금리를 뭐 인하한다든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좀 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 인프라 투자 쪽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사회간접 그래서 투자도. 네, 인프라 쪽에는 일단 뭐 땅을 파는 것도 중요하고 뭐 그렇겠지만은 일단 뼈대를 세우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네. 철강 이런 쪽인데 중국의 철강 업체들이 몇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계속 구조조정 때문에 지금 헤매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철강 수요가 좀 필요하다라는 부분들이 있을 때는 네네. 한국산 철강주들이 수혜를 받는 그런 모습이 좀 있었습니다. 근데 그동안 본격적인 어떤 그 중국의 경기 부양이 나오지 않았는데 이번에 무역 분쟁을 통해서 중국이 공격적인 어떤 그 경기 부양을 네네네. 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면서 아마 철강주 전체적으로 좀 흐름이 좋아지지 않을까 이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지금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약간 턴 어라운딩의 그런 모습이 좀 보이지 않나 생각이 좀 드는데요. 이런 식이라면은 그래도 일단 칼을 빼들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 네네. 칼을 빼들었으면 무라도 썰어 먹지 않겠나 이 생각을 좀 해봅니다. 네. 그래서 단기 반등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자리가 아니겠나. 가지고 계신다라면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유리할 것 같아요. 네. 이것도 거래소 쪽에서 좀 잘 찍지 않았나? 뭐 지금 종목들 나쁘지 않은데요, 전부 다. 네. 뭐 BGF도 있고요. 삼성생명도 네네. 있고요. 근래 또 급등했던 종목들. 삼성전자, 네네. SK하이닉스는 또 근래 또 1등, 외국인들이 2등. 계속해서 많이 네. 당겼던 종목이다 보니까 지금 일단은 이거 네. 보니까 바이오 쪽은 싹 빠졌어요. 그러네요. 바이오 쪽에 하나 거래소가 더 지금 네. 뭔가 좀 잘 알고 있는 거죠. 네, 그런 것 좀 같아요. 낫네요. 네. 하여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네. 네. 시장 상황들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오늘 한국 시간으로 네. 오늘인가요? 네, 내일이게 되네요. 내일 오후쯤 되면은 네. 미국에서 이제 전체적인 실적 발표 애플이 네. 실적 발표를 하게 되죠. 각종 이제 테크 네. 공룡들, 네. 네, 네, 뭐 네. 애플을 비롯해서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아마존이 줄줄이 계속해서 실적 발표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아무래도 애플 쪽이 좀 충격이 크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네네. 근데 뭐 애플 같은 경우는 지금 일단 실적 발표가 네네. 미국 시간으로 29일 오후 4시란 말이에요. 네네. 그러면은 장이 끝나야지만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온다는 건데 네.
장이 끝나고 실적 발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좀 부담일 수도 있겠죠. 그럼 음. 미국 증시는 계속 불안에 떨다가 움직임이 나오겠고, 네. 또 장 끝나고 딱 공시가 터지게 되면 이제 그 부분은 바로 우리나라에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이 차이나 쇼크의 현실이 만들어졌을 것이냐 아니냐 이 부분이 지금 투자자들이 주목하고 있는 부분인데 그렇죠. 우리는 이 부분을 이제 내일 아침에 시장에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네. 그다음에 지금 애플의 실적 전망치는 이미 낮춰놓은 상태예요. 그래서 이미 주가가 한 차례 빠진 상태이고 현재 시점에서는 투자자들의 기대치도 많이 내려가는 상태죠. 그렇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실은 뭐 애플이 뭐 예상됐던 대로 실적이 나쁘게 나왔다. 네네. 이렇게 나와서 뭐 크게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있어요. 근데 다만 현재 시점에서 애플이 진짜 예상했던 대로 실적이 나쁘게 나와버리게 된다라면 앞으로도 어려워지겠구나라는 어떤 연속성에 대한 불안감이 확 닥쳐올 수가 있는 부분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투자자들은 이제 잠재적인 불안감을 계속적으로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좀 되는 것 같고 실적이 예상했던 것보다 좀 좋게 나왔다. 뭐 이 정도면 양호한데 이런 느낌이 나오게 되면 네, 주가가 확 반전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좀 나올 수도 있겠죠. 네. 자, 아무래도 이제 애플의 실적 발표가 예상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애플의 우리나라 기업들도 많은 네. 이제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기업들도 한번 살펴보는 게 좋을 것 같네요. 네네네. 아무래도 삼성전자를 빼놓을 수가 없겠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우리가 빼놓고 볼 수가 없는 게 네네.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제 애플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우리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경쟁 상대 아닙니까? 맞아요. 네. 그리고 뭐 사실 삼성전자가 근데 더 앞서야 되는 거 아닌가요? 뭐 시장 점유율도 우리가 1등인데 그렇죠. 애플이 왜 시가총 총액이 더 큰 거죠? 네. 저도 잘 모르겠네. 왜 그런지 잘 모르겠네. 그거 이해가 안 되네. 네네네. 그럼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그죠? 팀 쿡인가요? 네. 팀쿡이요, 팀쿡. 네. 팀으로 요리하는 그 사람을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인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애플이 조금 주춤거리면 삼성전자 좋은 편이겠죠. 다만 이제 경쟁 상대이긴 한데, 문제는 중국 쪽에서의 어떤 실적 악화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삼성전자에게는 같은 동종 업계 쪽이 이제 그 중국에서 실적 악화로 동안 어떤 부담감이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네네. 어떻게 본다라면 삼성전자는 또 애플과는 다르게 중국에서 시장 점유율이 작거든요. 네네, 맞아요. 그러니까 애플이 깨지게 되면 애플은 크게 충격을 받지만 삼성전자는 충격이 없다. 반사이익을 네. 노릴 수도 있죠. 네네. 네. 이렇게 될 수가 있는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뭐 사실 애플의 판매량 감소는 반도체 출하량 감소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부담은 줄 수 있겠지만은 또 다른 의미로 해석해서는 뭐 중국 영향에서 삼성전자만큼은 또 휴대폰 판매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다라는 느낌을 가져갈 수 있어서 네. 현재 시점에서 나쁘지 않고 또 삼성전자는 외국인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근래 많이 네. 땡기고 있는 것 같아요. 뭐 오늘 같은 경우도 쭉 치고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네. 이 부분은 이제 단기 상승을 계속 우리가 보기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삼성전자에 대해서 뭐 댓글로나마 아니면은 이제 청취하시던 분들이 상당히 좀 많은 의견을 남겨주시고 계시는데 네네네.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전체적인 통합 의견을 좀 말씀을 드려보면 우리가 2017년도 11월 이후부터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매도 의견을 계속 말씀드렸죠. 비중 그렇죠, 축소. 그렇죠. 네, 비중 축소. 네, 왜냐면 이제 치세가 이제 다 한 것 같다.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추세에 대한 어떤 부담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서 비중 축소 의견 말씀드렸고 그 부분이 계속적으로 진행이 됐었고 12월 달에 이제 4만 원이 깨질 것 같다는 최종적인 통보를 해드렸습니다. 네네네. 네, 그러면서 이제 재수 없으면 3만 원 초반까지도 갈 수 있으니까 네. 이제는 비중을 조심해야 된다 이런 네네. 말씀을 드렸죠. 네. 근데 이게 3만 6천 원이 갔다고 네. 네, 3만 원대 초반이 아니지 않느냐? 네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계시더라고요. 네, 네. 이런 거는 사실 뭐 내가 가격을 딱 집어서 얘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맞아요. 네. 우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요. 네네. 이게 추세적인 부분들이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수 있으니 조심하라는 이야기고요. 네. 지금은 이제 최근에 들어서면서 이제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뭐냐면 이제 어쨌든 그 실적 쇼크 이후에 반등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 그리고 이제 뭐 상승에 대한 부분도 계속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상승에 대한 포인트에서는 신규 매수는 여전히 부담스럽다. 왜? 직전 고점, 즉 5만 원대 이상 넘어가는 흐름이 아니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현재 이 포인트는 뭐 지난번에 물려있던 물량을 다 해소한 것도 아니고 다시 상승 전환된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규 조건 공격도 들어가면 부담스럽죠. 다만 가지고 계신 분들이 비중을 축소한다거나 또는 매도 의견, 차익 실현 이런 것도 들어가시기에는 좋은 자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네네. 당장 매도하시기보다는 일단 추세적인 부분이 단기적으로라도 조정이 들어갈 때 그럴 때까지 기다렸다가 매도하시는 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보유 관점 유지하시는 게 맞는 전략이고요. 네네네. 신규 접근은 조금 다음에 생각하셔도 되겠죠. 네. 네, 46,000원이나 47,000원대까지 지금 저항권대에 걸려 있는데 지금 그쪽까지도 충분히 노려볼 만한 위치이기 때문에 또 이게 네네. 약간
속임수를 주고 장 초반 네. 지수의 방향과 똑같이 장 초반 조금 밀렸다가 다시 플러스 1.1%로 이제 마무리가 되었기 때문에 조금적인 추가적인 상승은 좀 지켜보셔도 된다. 그렇게 네네. 보셔도 될 것 같네요. 아무래도 애플에 대한 쇼크가 올 수 있겠지만은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외인 매수사가 많이 이제 들어오고 있으니까 좀 더 지켜보셔도 괜찮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뭐 애플 쪽에 말이 나온 김에 뭐 삼성전기나 이쪽도 한번 살펴보죠.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하고 또 다른 느낌이죠. 네네네.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사실적으로 보면 실제로 부품주잖아요. 네, 맞아요. MLCC 쪽이고요. 네네네. 그다음에 그 뭐 PCB 이런 것도 좀 네, 납품하고요. 모듈도 하고요. 네네. 네. 삼성전기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는 좀 이제 그 타격을 좀 받을 수 있는 부분이죠. 네. 애플 자체의 어떤 판매량이 줄어들게 되면 이건 직접적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음. 삼성전기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 최근에 이제 10만 원을 이탈하게 됐던 모습이 나타나면서 네. 저점 지지가 좀 형성이 됐어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이제 수급 동향 같은 측면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수가 좀 동시다발적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네네네. 있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면서 이제 저점에 대한 어떤 인식들 또는 뭐 이게 공매도에 대한 숏커버링이 됐든 아니면은 저점에 대한 매수가 됐든 일단 매수가 좀 들어오는 단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이렇게 매수가 들어오는 부분이라면 애플의 실적 쇼크가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인데 주가가 올랐다? 네. 그건 좀 우리가 좀 다르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네. 즉 애플의 실적 쇼크가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전망 이게 있을 수 있겠고요. 네네. 또는 이미 실적을 알고 있을 수 있겠죠. 네. 실적 그렇게 나왔지만 실적 생각보다 괜찮다. 음. 이렇게 알 수도 있는 거고요. 아, 실적이 그다음에 생각보다 견고할 수 네, 있다. 네. 네,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아직 시간이 좀 있는 상황이니까 내일 아침에 팔아먹기 위해서 올려놓은 것이다. 네. 이럴 수도 있겠고요. 뭐 네. 일단 공매도에 대한 쇼커버링이라면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지금 어차피 팔아서 끝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이지 않겠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일단 네. 지금은 장기적 상승이 유효한 구간이고요. 뭐 11만 원, 10만 5천 원 요 구간 계속 지지가 형성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네. 뭐 크게 변화가 있지 않는 이상은 이 종목도 역시 지금은 보유 관점이 맞지 않나 이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삼성 전기도 좀 더 보유해보자를 말씀해 주셨고요. 네. 또 이제 부품 수혜주 중에 BH라는 종목 있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네. 네. 요거는 이제 그 연성회로 기판이죠. 네. 그 PCB 업체인데 이 BH 같은 경우도 보면은 뭐 크게 나쁘진 않죠. 근데 지금 맞아요. 그 애플 관련한 부분에서 그게 부품들이 크게 나쁘진 않습니다. 근데 네. 지난번에 이제 애플 쇼크 나오고 나서 뭐 이게 2018년 초반에 한번 밀렸고 그다음에 IT 부품들이 다 안 좋은 상태에서 주가 밀린 상황이었기 때문에 현재 뭐 그런 영향을 계속 받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이 종목도 단기적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애플이 실적이 부진하다라고 되어 있다라면 역시 마찬가지로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최근에 주가 흐름이 또 나쁘지 않았어요. 그다음에 거래량도 늘어났어요. 네. 그렇다면 요거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를 우리가 내일 좀 살펴봐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단 지지선은요 15,000원이라고 좀 보셔야 될 것 같죠. 네네. 그래서 15,000원 지지선 확인하시면서 보유 관점 유지하시면 되겠고 지금 매수는 좋지 않겠죠. 왜냐하면 이게 16년도부터 이제 실적이 크게 수익이 크게 발생한 상황에서 지금은 그런 수익을 기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네네. 주가가 충분히 조정을 받아야 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은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네. 다시 반등하기가 조금 이제 반등은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만 앞쪽에 나왔던 2,000원대에서 3만원대 가는 그런 10배의 수익률을 노려보기는 지금 상황은 조금 이제 어려워 보인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단기 반등은 좀 노려보실 수도 있겠네요. 네. 네. 맞습니다. 자, 여기까지 애플에 관련된 종목들 한번 살펴봤고요. 네. 그 팟빵에 1억 부자님이 이제 메디톡스 종목 진단을 의뢰해 주셨습니다. 메디톡스. 예. 메디톡스는 뭐 이렇게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보톡스 관련된 종목이죠. 네, 맞아요. 네네. 이 보톡스 시장이 장난이 아니에요. 오, 장난 네. 아니에요. 네. 요즘 장난 뭐 아닙니다. 고등학생들까지 다 만다고 하더라고요. 네네네. 저는 아직 경험해보지 않았는데, 네네네. 네, 이거는 지금 뭐, 그냥 여성분들 쪽에서는 10명 중에 한 8명 정도? 네. 네, 하시지 않을까요? 뭐 생활화돼 있다고 하던데 이건 뭐 주기적으로 네네. 맞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런 부분도 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어쨌든 네. 이 메디톡스라는 부분은 사실 이 보톡스 시장의 성장이 계속 진행이 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장률이 이제 좀 둔화가 되는 모습이죠. 좀 많이 좀 올라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또 성장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한데 조금 둔화가 되고 있는 게 예전처럼 이제 보톡스 시장이 딱 국한되어 있거나 비싼 게 아니에요. 맞아요. 엄청 지금 싸졌어요. 피부과, 지금. 네, 피부과 가시면은 뭐 몇 회 해가지고 몇만 원 내고 또 막 싸게 나오고 막 그러거든요. 가격을 네. 알고 계신 거 보니까 맞으신 거 아닌가요? 뭐, 맞진 않았는데요. 네, 네. 관심은 가지고 있어야죠. 네네. 그런 거. 근데 그런 거 보면은 이제 용량을 좀 적게 한다거나 뭐 물을 탄다거나 뭐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근데 아무튼 가격대가 점점 낮아지면서 경쟁이 굉장히 심화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뭐 사실 그렇잖아요. 뭐 비슷한 어떤 효능을 보인다 그러면 네네. 싼 거를 찾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보편화되면서 경쟁이 심해지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성장은 계속 하고 있으나 이런 부분에서 계속 진입 장벽이 계속 낮아지는 듯한 느낌이 좀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종목을 당장 매도하기는 좀 그런데 네네. 그렇다고 해서 이제 뭐 큰 성장을 당장 기대하기도 조금 어려운 네. 뭐 그런 느낌이지 않겠나 생각됩니다. 그냥 저는 이 종목은 갖고 있으면 보유 관점만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네. 네. 신규 진입도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뭐 매력적인 포인트는 아닌 것 같아요. 단기적으로 보셨으면은 뭐 52만 원대, 50만 원대가 지지가 된다면은 60만 원대까지 포인트는 괜찮아 보입니다만은 그렇게 또 썩 좋아 보이진 않네요. 네네. 매력적인 성장 구간은 좀 지나간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게 맞습니다. 보시고요. 뭐 메디톡스 의학 쪽으로 넘어갔는데 저도 이제 감기 목감기가 걸려 있고 하다 보니까 구제역도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아, 네. 구제역. 네네. 구제역을 공장장님하고 연결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가요? 그건 동물이 걸리니까 저는 이제 목감기고요. 네, 제일 바이오고는 상한가 같습니다. 제일 바이오요. 이거 참, 예, 중간중간 계속 이 나올 뭐- 때마다, 예. 네. 이 나왔던 뭐 동물 종목이. 백신 같은 경우는 사실 이 재료가 나오면은 그냥 막 치고 나가는 거기 때문에요. 네네네. 답이 없죠. 그래서 뭐 이 부분에서는 상한가 마감했다라면 내일 물량 터지고 빠지지 않는다라면 네네. 그냥 뭐 더 보유하시는 거고요. 내일 만약에 꼬리 달고 물량 터지고 음봉 길게 나온다 그러면 일단 단기 차익 매도다 해가지고 팔으셔야 되는 거고 그렇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전략은요. 내일 뭐 추가 상승이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 시점에서 거래량이 크게 터진다든지 네. 또는 물량이 뭐 크게 나온다든지 이런 부분들 나오면 내일까지 올라가면 이제 저항대 진입하죠. 뭐 5,000원대 근처, 5,200원 이런 라인대가 되니까 요 포인트에서 이제 저항대 진입을 하게 되기 때문에 네네. 요 시점에서는 네, 단기적 차익 실현이 일단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네네. 구제역이 이렇게 훅훅 올라가던 시기는 이제 조금 아니지 않나 요 판단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뭐 단기 이슈로 구제역으로 네네, 이제 그렇죠. 떠있던 종목이니까 내일 또 뭐 흐름이 괜찮다면 보유해 보시고 내일 또 이렇게 거래량 터지면서 음봉이 터진다면은 단기 수익을 취하셔도 상관없겠네요. 네. 그다음에 이글벳도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이글벳이요. 네네네. 이글벳도 그 동물바이오 이쪽이죠. 그렇죠, 그렇죠. 동물약품 구제역 쪽이죠. 관련한 네네. 네 그쪽인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제일바이오보다 또 조금 약한데 거래량도 많이 터졌고 이거는 뭐 단기적으로 저항대 5,000원대 근처 진입하면서 매도 물량이 많이 나온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네네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 만약에 내일 또 치고 올라간다 그러면은 내일은 또 차익 매도에 대한 관점이 만들어져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구제역 관련 종목들은 일단 단기적 패턴에서 매도 포인트를 가져가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뭐 장기 이슈보다도 단기적 이슈에서 많이 움직이는 종목들이다 보니까 너무 네, 그렇죠. 취하지 않으셔도 여기에 뭐 또 많은 자금을 투여를 한다거나 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네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살펴봤고요. 네. 앞쪽에 여러 가지 주식 시장의 지금 현재 상황들을 한번 또 되짚어 봤습니다. 제가 네. 오늘 약간 이제 목 상태가 좀 괜찮아져서 이렇게 방송을 네네. 진행했는데 중간중간 좀 듣기 불편하신 부분도 계실 건데 빨리 회복되어서 정상적인 네. 목소리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목소리를 또 좋아하시는 분도 계세요. 아, 그러신가요? 약간 네, 네. 허스키한 목소리. 네. 약간 조금 네, 그러네요. 네. 네. 뭐 각자 취향이 좀 있는 거니까요. 네네네. 네. 그럼 오늘은요 주식 경험 말고요. 네네. 네,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네. 따로 준비하신 거 있으신가요? 아유, 저 아직 없네요. 정신이 네. 없네요. 약을 너무 많이 저는 먹어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네네. 건강해야 돈도 번다. 알겠습니다. 저보가시는 네. 소리 같네요. 네. 네, 그냥 뭐 이거는 제가 말씀드리고 그냥 네네. 마무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뭐 이게 지금 소리치실 만한 그런 상황은 아니신 것 같아서 네네. 네, 건강해야 돈도 벌고
주식 투자도 성공으로 이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알겠습니다. 우리 공장장님 빨리 쾌차하시기 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에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